사람들은 흔히 낡은 간판과 허름한 앞치마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 깊이까지 다 안다고 착각하곤 하죠. 지금 제 식당 앞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는 저 사내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먹잇감인 줄 알았을 겁니다. 번듯한 수트를 입고 제 낡은 국밥집 식탁에 침을 뱉으며 이딴 구린내가 진동하는 쓰레기를 음식이라고 파냐고 소리를 지르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네요. 분노로 인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거친 숨소리와 마치 물에서 갓 건져 올린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이 기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그 교활하고 무례한 인간의 인생을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처절하게 박살냈는지 그 짜릿한 전말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30년째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끼 때우는 장소일지 모르지만 이 가마솥 안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세 분의 대통령과 그 곁을 지키던 수많은 국빈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제 평생의 자부심이 끓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자부심을 단돈 몇 푼의 권력으로 짓밟으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렸다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박 대표였습니다. 그는 제 국밥집 건너편에 대형 매장을 내기로 했다며 저를 찾아와 다짜고짜 계약서를 내밀었죠. 주변 상권에 물을 흐리는 낡은 가게들은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예의라며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코를 감싸주더군요. 그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은 제 손님들이 식사하는 테이블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급기야 박 대표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우려낸 육수통을 발로 차며 조미료 범벅인 싸구려 국물을 누가 요즘 돈 주고 사 먹느냐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저를 힘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했는지 인근 건물주들을 포섭해 제 가게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구청에 위생 점검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는 제 식당에서 불결한 이물질이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려 제 평생의 명예를 더럽혔죠. 손님이 끊긴 텅 빈 식당에서 저는 박 대표가 보낸 철거 예고장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칼잡이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모욕한 이 육수 한 그릇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담겨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장식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청와대 조리장 시절 제 손맛을 잊지 못해 개인적인 연락처를 남겨주었던 분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중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해본 적 없던 오랜 단골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단번에 저를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분께 저는 이번 주말에 특별한 보양탕을 준비했으니 한가하실 때 들러달라고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박 대표는 제가 폐업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제 가게 바로 옆에서 화려한 오픈 기념식을 준비하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초대한 손님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매장 앞에 들어선 화한들을 자랑하며 저를 향해 비릿한 비웃음을 지어 보였죠.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급 인사들이 차에서 내려 제 낡은 국밥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는 제 가게 문턱을 넘는 분들의 면면을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전직 장관들과 내로라 하는 기업의 회장님들이 낡은 의자에 앉아 제가 내온 국밥 한 그릇에 감탄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었으니까요. 그중 한 분이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청와대 시절 그 맛을 다시 보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자 식당 안은 묘한 긴장감과 따스함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박 대표는 당황해서 제 식당으로 뛰어들어와 이분들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냐며 자신의 화려한 매장으로 모시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느냐는 한 어르신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박 대표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죠. 저는 그를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이며 당신이 말한 싸구려 국물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이제 좀 알겠느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대표가 저를 몰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그 비겁한 방법들이 그대로 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아는 식재료 전문가들과 전직 수사관들이 박 대표의 프랜차이즈 공장을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폐급 고기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 첨가물을 조직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수백 개의 가맹점은 사실 노인들의 퇴직금을 갈취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판이었음이 세상 천지에 폭로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하루아침에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 앞을 서성이며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빌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그가 예전에 제 육수통에 뱉었던 침을 기억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화려한 간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평생 알지 못할 겁니다. 타인의 인생을 짓밟고 일어선 성공은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파도 한 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지금 제 국밥집은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화려한 수트를 입은 분들도 고된 하루를 마친 노동자들도 제 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잇고 웃음을 짓곤 합니다. 가짜가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진짜의 깊이를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평생을 칼과 불 앞에서 보낸 제 손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적어도 남의 눈물을 담보로 배를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긍지이자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빌런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신 복수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필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